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는 정말 황당한 중국판 먹어서 응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키이우 인근 부차에서는 러시아군에 의해 처형, 집단 매장된 민간인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CNN 방송 등 외신들은 상업 위성 사진을 인용해 부차의 한 교회 앞마당에서 집단 매장터로 보이는 길이 14m의 구덩이가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나톨리 페도르크 부차 시장은 지난 2일 최대 300구가 묻혀 있을 수 있다고 밝혔고, 부차 현지 주민들은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군에 살해된 민간인이 이곳에 묻혔다고 증언했습니다. 제네바 협약은 전투에 참가하지 않는 민간인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인 집단 학살은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러시아군의 소행으로 보이는 민간인 집단 학살이 일어난 데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유엔은 집단 학살과 관련 독자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 EU는 러시아의 행위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추가 제재를 포함한 관련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CNN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는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를 자료로 만들고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적절한 기관이나 기구에서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아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잔인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러시아 제재는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함께 중국도 제재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 확인됐고, 중국 민간에서는 코미디 같은 먹어서 응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정부는 한국을 책임 회피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감염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한국에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는 지난 3일 오후 9시 두 지역의 감염자와 한국 수입 의료 관련 가능성이라는 기사가 인기 기사 2위에 올랐습니다. 이 제목의 글 출처는 랴오닝성 다롄시와 장쑤성 창수시 방역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인민일보 산하 건강시보였습니다. 건강시보에 따르면 랴오닝성 다롄시는 전날 한국산 수입 의료 판매점 직원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고, 그가 판매한 옷의 포장지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롄시는 코로나19에 오염된 수입품에 노출돼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쑤성 창수시도 전날 확진자의 자택 옷장에 보관돼 있던 4벌의 한국 티셔츠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창수시는 인터넷으로 한국 옷을 구매한 것과 관련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기원에 대해 우편물, 냉동식품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부 기원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타겟이 되고 있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면서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중국 외교부는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무기 보급이 민간인 사상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음식과 식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우리에게 음식, 즉석 이유식, 침낭, 담요, 방수 침구 등을 제공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베레슈크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일원으로서 중국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라며, 이건 절대 진지하지 않은 결정이며 존중받을 만한 국가의 지위를 가질 가치가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담요를 말하는 건가? 러시아군이 우리 도시의 주택가를 폭격하고 있다. 민간인의 하늘을 가릴 방공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체 무슨 방수 침구를 말하는 건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 도시의 주택가를 폭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중국에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원이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고맙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실제 필요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100만 위안, 하나 약 19억 원에 상당하는 구호 물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충돌로 민간인이 입은 피해에 큰 관심이 있다며 국제사회가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를 막는 것이 시급한 사안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와 무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은 러시아와 호혜 평등과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정상적인 경제 무역 협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중국은 꾸역꾸역 필요 없는 물품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모습은 국제사회의 시선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했을지도 모르는 일이 밝혀졌습니다. 중국이 러시아 침공 전 우크라이나를 해킹했다는 타임스의 보도입니다. 역시 러시아 침공 전 중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는 가디언의 보도입니다. 영국의 국가사이버보안센터는 중국 정부에 의한 수천 건의 해킹 시도가 우크라이나 국방부를 포함한 600개 이상의 웹사이트에 있었고 국제적 파트너들과 함께 이러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해킹 시도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후로 이루어졌고 침공 전날 절정에 달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단체들이 중국 정부에게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원 역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대사관은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전쟁 후에도 러시아와의 유대 관계에 대해 강조해왔습니다. 반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침략 기간 동안 중국이 러시아에 물질적 지원을 할 경우 결과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직접 경고까지 했습니다. 만약 중국의 해킹이 러시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행위를 지원한 것이 될 수 있고 미국의 중국 제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함께 중국 민간 역시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판 먹어서 응원이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중국의 마트 모습입니다. 러시아를 응원하자면서 초콜릿을 쌓아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판 먹어서 응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초콜릿의 놀라운 정체가 밝혀져 중국은 세계적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중국인 네티즌이 초콜릿 사진을 올렸는데 원산국이 우크라이나로 쓰여 있습니다. 키릴 문자로 쓰여 있는 것을 보고 러시아 제품으로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 시국을 이용해 물건을 팔려고 한 의도적 행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리티벳을 응원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 스마트폰 케이스가 있는 것 등을 생각해 볼 때 의도된 행위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초콜릿 먹어서 응원하기가 성공하길 기원합니다.